대체 수석동에 터미널 옮기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해? 여러 단체가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러면 그 근거도 없이 그렇게 떠들었어? 뭔가 있겠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실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국민은 상식적으로만 판단하고 살아도 행복해지고 충분히 사회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꿈꾸는 잠수함산악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소도시의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 230개가 넘는 자치단체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제 생각,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시 정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와 있었던 우리가 직접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떼서 조사하고 분석했던 자료를 가지고 차례차례 오늘부터 연속해서 수석동 터미널에 관련된 여러가지 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세대에서는 인터넷이니 컴퓨터에 좀 빠르게 적응된 얼리 어답터라고 자부했는데요. 유튜브 방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막 넣을 줄도 모르고 편집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제 조카가 구독자로 51만 명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의 팀 혹은 조카를 불러서 좀 더 멋지게 영상을 만들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자치단체가 1990년대 자치가 재개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치단체 장의 업적이라든가 지역 정치인들의 업적 등을 지역 주민에게 과시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관청사 신축이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사 신축, 이전. 둘째는 버스터미널 신축이나 이전입니다. 요즘은 공항이니 비행기 날리자고들 많이 하죠. 경상도 전라도 우리 충청도 할 것 없이 비행기가 다 다니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 그 시청사를 잘못 져서 자치단체가 파산할 지경까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자치단체가 있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시청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자 그런 논의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민원이란 민원이고 어떤 정책의 추진의 일관성이란 일관성인데 저는 터미널이 너무너무 낙후되고 우범지대화되고 그렇다면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터미널이 아직 튼튼하고 금 하나 간 거 없고 깨끗한데 일부러 또 1000억 원, 2000억 원 들여서 옮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버스 터미널은 그 많은 국민들이 잘못하시는 게 있는데요. 터미널 이전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청사의 산하 기관이 아니에요. 버스 터미널은 터미널 사업자가 있고 운송 사업자가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 건물에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매표 공간도 제공하고 승객들이 대기 공간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업자고요. 운송업자야 무슨 고속버스 회사 등이 있겠죠. 오늘부터
대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추진되어 왔는지, 왜 이렇게 뒷말들이 무성한가, 심지어 송사까지 오고 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하나씩 풀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버스터미널 이전 정책 본질에 대해서 몇 편이 나갈 거고요. 송사에 대해서는 차차 나중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터미널 이전에 지방의 중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익숙치는 않은데요.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터미널 이전,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추진한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어떻게 추진됐는지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부의 부존재니 그런 정보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 7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마우스가 안 보여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네요. 여기 2019년 7월 19일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2017년부터 7차례 계속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둥,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둥,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둥,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자, 제가 지역 길자도 했거든요. 2015년 5월 18일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정식 명칭이었더라고요. 그래, 이게 서류의 그 정보의 명칭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명칭입니다, 이게. 근데 요거를 글자가 틀렸다. 수석동 버스터미널, 터미널 어디 옮기느냐, 그 자료 내놔라, 이러니까 안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 기자도 했고, 그런데 왜 안 주느냐, 이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서산시 위원회든 뭐든 담당 공무원들 마음이 어떤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이 8회차이던가요? 그런데요, 2015년 5월 18일 도시개발이든 버스터미널이든 관련 용역을 몇 개나 주었다고 정식 명칭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저는 이거 귀찮으면 내가 시민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귀찮으세요? 다시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서산시가 발주한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용역 명칭은 공개 입찰 정보에서 서산시가 공개한 그대로 썼습니다. 띄어쓰기나 받침까지 복사해 붙였고 글씨도 아주 빤듯이 썼습니다. 이번에 더 자세히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015년 5월 18일자의 발주 전 용역 발주 원인 내지 용역 발주 결정 과정, 2번 용역 계획 계약서, 3번 과업 지시서, 4번 결과물, 5번 해당 결과물이 근거가 된 다른 정책의 결정 내용, 6번 해당 결과물 이후 중앙정부 투용심사 내용 및 결과물, 7. 중앙정부 투용심사 내용을 기자나 시민에게 공개한 시점과 방법을 모두 공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2019년 7월 19일 날 했습니다. 이게 8번째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을 안 준 거죠. 2년 가까이 계속 안 준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지고 결정이 돼서 시민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부를 제가 보려니까 안 주는 거였어요. 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결국은 제가 기업고 다 받았습니다. 싸우고 따지고 또 따져서요. 그 나중에 차근차근 다음에나 언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 서산시의 시가지 지도입니다. 아, 이게 안 먹네.
자, 지금은 이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마지막 외곽도로까지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의료원 사거리를 지나는 이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의료원 사거리를 지나는 외곽도로까지도 다 시가지가 다 차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외곽지도 착착 쌓이는 게 아니고 차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계획할 때는 여기가 금방 채워지고 금방 인구가 30만 될 줄 알았는데, 뭐 한때는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뭐 가로림 만에 인구 500만 명의 뭐 신도시를 세우네, 이런 허황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분홍색의 테두리 안은 현재 터미널이 지어지기 이전에 옛날의 서산 구시가지입니다. 매우 작죠. 그리고 파란 테두리까지 터미널이 이전되고 시가지가 확장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확장됐다는 게 보이시죠? 우리 서사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터미널이 원래는 현재 터미널이 되기 전에 1980년도까지는 여기 1호 광장 옆에 하나로마트, 축협 하나로마트 1층이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작은 건물들이 여러 개 있었고요. 아주 거기 복잡한 상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의료원 등이 있었습니다. 외식 건물도 있었고요. 그거 다 부수고 이전하고, 부순 게 아니라 이전하고 부쉈죠. 시 외곽 지역으로 가면서. 뭐 서산 시민은 다 아실 겁니다. 교육청이 어딘지, 의료원이 어딘지, 경찰서나 소방서가 어딘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터미널을 요 자리, 현재 자리로 옮겼는데 그 몇백 미터입니다. 직선으로. 그러니까 구터미널, 즉 현재 축협 하나로마트 1층 그 주변과 그 로타리에 있던 그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죠. 안 되고 거기가 죽으니까 결국은 군에서, 서산군이 이걸 사서 건물을 다 부수고 로타리를 조성했습니다. 이 남의 사유 재산을 그냥 부수고 로타리를 국가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서산군이 당시에 그 건물들을 다 사서 부숴가지고 교통을 위한 이 로타리를 조성한 걸 이해할 수가 있죠. 도로는 국가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1호 광장 앞에 그 로타리가 전부 건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걸 터미널에 옮기고 나서 여기가 상가가 죽으니까 당시 서산군이 이걸 매입해가지고 차례로 다 부수고 로타리를 조성한 걸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서산 현재 터미널이 있으면 여기 보이시나요? 조그만 동그라미. 요 터미널이 들어서고 나서 서산 시민은 한 번씩 다 그 구경 갔습니다. 매일 간 친구들고요.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터미널 근처에서 놀았죠. 맨날. 거기가 제일 번화가 있으니까. 터미널이 여기로 정해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터미널 맞은편에 거기 강남 비뇨기과, 피부 비뇨기과가 있죠. 그 자리부터 그 뒤에 주차장까지 포장마차가 한 100여 개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해서 어려운 가게에 도움을 많이 받은 저희 친구들, 동창생들, 선배들, 어머니들을 제가 압니다. 그 터미널이 되고 나서 동부시장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동부시장을 통해서 옛날 서산 구시가지가 다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시가지가 지금은 빈 상가가 엄청 많은데요. 당시에는 거기 새 얻으려면 80년대에도 뭐 보증금이 1억이니 1억 5천이 이렇게, 그리고 몇백만 원씩 임대료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의 명동이었죠. 그리고 터미널이 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부시장이 원래는 끝자릿수가 2 혹은 7, 그래 5일장이라고 그러죠. 2로 끝나는 날짜와 7로 끝나는 날짜에 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서산 장이 되면 서산 전 지역에서 장보러 오시기도 하고, 또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이런 데 상인들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장날만 찾아다니는 상인들이 굉장히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2일, 7일 날만 장사가 됐었는데 터미널이 바로 옆으로 오고 나서 동부시장이 상설시장이 됐습니다. 네. 장날의 의미가 사라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고 서산 가는 사람들은 다 터미널을 통해 동부시장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게 보통 의미가 큰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분홍색 선 안에도 터미널을 옮기기 전에는 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그리고 이 분홍색 선 안에 시가지만 있을 때는 서산에 3층 이상 건물이 없었습니다. 서산에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섰다고 우리 친구들 20대 초반 때 가서 구경한 건물이 뭐냐면 여기 의료원 사거리에서 터미널 저기 시청 가다 보면 뭐 스위스 안경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삼풍 건물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당구장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최초로 5층을 넘긴 건물입니다. 그게 한 1986년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시가지를 가진지 아시겠죠? 지금 뭐 호수공원 앞에 수십 층짜리 뭐 이렇게 주거 공간도 생겼지만은 당시에는 그 삼풍 건물이 생기기 전에는 3층 옛날에 성남극장이고 진양 아케트 그 3층이 최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여기 오고 나서 이제 4층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미널이 이쪽으로 와서 시가지가 이만큼 파란색만큼 확장됐는데도 불구하고 10층 넘어가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초중반까지 분위기였거든요. 터미널은 1980년대 80년 그때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귀빈예식장 있는 부분 있죠. 동문 1동 행정복지센터 서령고등학교 맞은편에 여기 서림 아파트, 시티 아파트 이런 거 여기가 다 산이었습니다. 여기 그 로얄 목욕탕, 궁전 목욕탕인가? 로얄 목욕탕인가? 그거와 거기 교회 하나 있죠? 거기도 다 산이었습니다. 언덕이고. 그런데 그 산도 터미널 때문에 거기가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터미널만 옮겼을 때 여기 현재 먹거리골 쪽으로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을 뿐이지 먹거리골이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그리고 호수공원도 당연히 없었고요. 여기 읍내동 우체국 동네도 없던 동네입니다. 여기 다 놓은 밭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사람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원두막 같은 곳에 이렇게 가마니로 가리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는 풍장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어디였는지 말씀드리면 밤에 무서울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옮겼어도 여기 서령고등학교 앞에 이 동네 하고 먹거리골하고 현 우체국 읍내동 우체국 이 동네 부영아파트 동신아파트 여기 없었어요. 이 파란색 이외 분홍과 파란색 테두리 바깥의 동네를 커지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은 80년대 말 90년대가 되면서 대산에 공단이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터미널이 키운 게 아니고 공단이 들어서야만 클 수 있는 규모죠. 현재 동네가 제가 다시 서산시 전도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랬는데요. 이게 제가 설정을 잘못했는데 화살표가 안 보이네요. 이 터미널에서 동문 2동 뭐 서산 CGV 이런 데는 맞는데 롯데시네마 이런 거 성림 주공아파트 뭐 성림 무슨 휠하우스 뭐 라온 아파트 이런 거는 그 이후에 롯데마트 이런 거는 대상 공단이 들어서서 확장된 것이 이제 터미널 때문에 확장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그 2000년대 초까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외곽도로가 안 뚫렸어요. 안 뚫렸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태안 가는 차들도 다 터미널 앞으로 지나가고 대전 가는 차도 대형이건 소형이건 전부 터미널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말리포에서 놀던 사람이 돌아갈 때도 터미널 앞을 통했고 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대형 트럭과 승용차도 모두 터미널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산 태안 대산 지역에 관련된 모든 차량이 터미널 앞을 지나니까 당진목 사거리에서 현재 다남병원 사거리까지 가는데 당시에는 그 한 300m 밖에 안 되는데 이거 통과하는데 막 30분도 걸리고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차들이 그냥 서 있고 짜증나고 여름에는 그리고 피서철 이런 때는 더 많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도 터미널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논의였었냐면 이거 되는구나. 자, 여기가 당진목 사거리입니다. 서산마트. 여기가 거기 사거리에서 여기가 다나병원 사거리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정확한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많이 딸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 구독자 51만을 확보한 조카를 고문해서라도 제가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자, 여기 당진목 사거리에서 여기 다남병원 사거리를 거치는데 30분도 더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 외곽도로도 안 뚫리고 이 외곽도로 뚫린 지는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또 여기 서령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옥룡 밑으로 해서 시청 뒤로 해서 이렇게 그 읍내동 우체국 쪽으로 빠지는 길도 안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산을 통과하는 차량을 모두 로타리를 거쳐서 이렇게 당진목 사거리로 해서 서울 가거나 아니면 터미널로 해서 이렇게 서울 가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막혔죠. 로타리도 옛날에 엄청 막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터미널 옮기자는 민원도 있고 뭐 정책 발표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서울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마트고요. 이게 길인데요. 자, 보시면 터미널을 이 왼쪽에 여기다 두면은 시내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길을 새로 뚫거나. 그러니까 터미널은 어차피 이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터미널을 뭐 대산이나 음암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산 시민들이 거기까지 택시 타거나 어떻게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서산시 외곽인데 복잡하지 않은 곳이라면 이마트 뒤에 아니면 여기 운석동 아니면 여기 수석동 여기 중앙고등학교 근처 여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도로가 있으니까요. 옛날부터 이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서산시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포부가 커서 2002년도 당시에 인구가 16만입니다. 제 기억이 그래요. 제가 한 5년 정도 행정감시, 권력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NGO로서요. 그래서 아는데요. 2002년도만 해도 2030년이 되기 전에 서산시 인구가 35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현재 보니까 18만 명이 됐다 안 됐다 합니다. 근데 2002년도에도 16만이 됐다가 조금 줄기 시작했습니다. 2015만 몇천 명 되니까 서산시가 이 인구가 줄면 시청 조직이 줄어듭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시청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한서대학교 학생들의 주소를 서산에 두자. 거기 원룸들 잔뜩 있잖아요. 거기다 주소를 옮겨달라. 그런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인구가 2만이 채 안 늘었죠.
그래서 지금 일부 세력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수석동을 옮기자, 이 과정이 저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 정부 라인이 있습니다. 빨대도 좋아요. 요 부분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요 부분 터미널 요 빨간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로 옮길 것 같습니다. 요게 얽힌 이야기가 제가 잔뜩 있습니다. 재미나게 한순간도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만큼 한 26만 평쯤 됐습니다. 이만큼. 그럼 여기에 신시가지 주택가 이렇게 세우고 상가 세우면 어디가 채워질까요? 인구가 서울 사람들이 일로 올까요? 좋다고? 아니죠. 여기 서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되죠. 그럼 여기 시내는 어떻게 되나요? 텅 비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 기념으로 서울 사람들이 축하하느라고 다 이사 옵니까? 아니죠. 자, 제가 다시 아까 그 옛날 시가지와 현재 시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고 힘들구나. 컴퓨터가 저를 애매기는 게 아니고 제가 바보 같아서 뭐 조카를 강제로라도 불러내려서 최대한 많이 배워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령고등학교입니다. 아까 다시 드리면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찍으면 사라지고 그래서 새로 찍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가 로타리가 있죠? 여기 하나로마트 1층이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여기 버스 타고 대산 갈 때 여기 로타리 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서산시청 옆에 길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교육청으로 해서 요 언덕으로 넘어갔습니다. 다 덜컹거렸죠. 그래서 하도 여기가 로타리아 건물이 조그만 건물들이 뭐 중국집도 있고 문구점도 있고 식약방도 있고 두장포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 로타리 그 작은 거 같아도 그 건물 작게 넣자면 잔뜩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청 앞에 여기 이쪽 부분에 경찰서가 있었고요. 요 시민공원이라고 그 평화의 소녀상 있는 거기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의료원과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다 외곽으로 나갔죠. 그리고 1980년도에 여기 있던 터미널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터미널 자리예요. 현재의 터미널. 여기서 여기로 몇백 미터 직선으로 안 되는데 이거 옮기자. 이 로타리에 있던 건물들 이 지역이 장사가 안 되죠. 당연히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니까 서산시가 하나씩 사가지고 다 부숴가지고 로타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교통 얘기 했는데요. 이 파란 부분 정도만 현재 터미널 때문에 늘어난 시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꾸준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읍내고도 우체국 여기 먹거리골 여기 서령고등학교 앞에 여기하고 여기 교회 있고 뭐 궁전목욕탕 그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시가지 같은데 여기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착한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 이렇게 학교 가다가 여기서 새서 들어가서 여기 묘지터쯤에서 묘지 옆에서 담배 피고 해장 흡연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 등교하고 내가 잘 아는 여러분도 알만한 그런 제 선배도 그렇게 담배를 피고 이렇게 원래 담배 피고 솔잎새기 씹으면서 갔습니다. 걸리면 혼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놀고 짤짤이 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이 착하게 산 사람이라 나는 안 해봤는데 여기가 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란 경계선 바깥에는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옛날 시가지부터 더 훨씬 크게 시가지가 늘어났냐면 그 계기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 대산에 공단이 들어오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대산 공단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나서 먹거리꼴도 조성되고 요즘은 여기 이쪽에 이쪽 호수공원에 상가가 요즘은 그 핫플레이스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모르고 소리 난다고. 자, 요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호수공원 앞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 호수공원이 1973년 4년대만 해도 여기에서 스케이트 타고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고 그리고 새도 만났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여기 호수공원이 어떤 곳이냐면 호수가 어떤 곳이었었느냐면 여기 서산시청 옆에 여기 절터 있죠. 이 골짜기 또 여기 우름산공원 여기 양유정 여기 서부상가 여기 옛날 석파 요 부분에 하수가 일로 다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후반부터 여기가 썩어가기 시작해서요. 그게 90년대 말까지 썩었습니다. 엄청나게 거기 썩은 운이가 쌓였을 거예요. 여기 쓰레기가 산같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90년대 말에 여기를 다 메우고 개발하자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를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자고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무슨 단체냐면 우리 현재 맹정호 시장님이 거기서 그 실무자로 근무했었어요. 서산태양 환경운동연합이죠. 거기 뭐 이병주 선배 이런 분들이 환경운동연합의 실무자였는데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묘서 택지나 상가로 개발하지 말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하자. 그런 주장이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여기가 호수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상가들이 개발이 됐죠. 여기 상가가 채워지고 여기 예천주공이 이 아파트 단지들이 채워진 거는 서산시 자체 인구만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동문동 한라비발디니 동문 코아루니 여기 그 아까 산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이 채워진 것은 저는 이쪽에 뷰슈 앞에 읍내동 그 우체국 근처는 다 대산공단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공단이 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급여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상가도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폭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제 생각에는 현재 터미널을 옮기고 확장된 건 요 파란색 테두리 안내할 시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란색 원래는 분홍색 테두리 안에 있었고 심지어 이 안에도 밭도 있고 논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논이 있었냐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여기가 터미널에서 가다 보면 여기 서산마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벽돌 공장이 있었고요. 거기로 쭉 해서 이제 서령고등학교 가는데 이렇게 이쪽이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요 부분이 여기에 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 테두리 아니라고 해도 아주 그 밀도가 높은 시가지가 아니었었죠. 근데 터미널에 오고 나서 이게 다 시가지로 채워졌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그 터미널 앞을 지나는 도로로
온갖 차량이 몰려 막히니까 터미널 옮기자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추진하는 줄 알았더니 안 됐습니다. 우선 재정이 넉넉지 못했고요. 당시엔 시청사를 사려고 시청사 주변에 땅을 사던 시절입니다. 시청사를 새로 세우려고요. 그래서 우물증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유상권 시장님 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추진을 했는데 저는 저랑 일부 사람들이 저를 왜곡하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소문을 내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저한테 밥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지자 출신들이에요.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유상권 시장님 때는 유상권 시장님을 무수히 비판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나중에 인정하는 이유는 제가 하도 우겨쌌고 그러면 직원을 보내서 그 정책을 설명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해가 가도록.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간 것이 있었고 이해가 안 간 것이 있었습니다. 안 간 건 또 비판하고 간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유상권 시장님을 당시 시장님을 인정하는 부분은 그거 너무 비판한다고 저희 형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때는 터미널 이전하는데 후보지를 복수로 두었던 것 같아요. 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문동이라는데 여기 온석동 이마트 뒤쪽입니다. 여기 잠홍동 아니면 이쪽 아니면 여기 중앙고등학교 근처 아니면 여기 수석동 이런 데라고 제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용역 결과가 용역 보고서가 뭐였냐면 지금도 여기 여기 상가가 비어가지 않느냐, 일로 옮기면 여기든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더 비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비지 않고 이 나가는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인구가 25만이 되면 추진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당시 유상권 시장 등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업적 삼아서 억지로 추진한 게 아니고. 자, 근데 2015년부터 2009년에 그렇게 결론이 내렸는데 2015년부터 또 다시 추적거리기 시작합니다. 터미널 옮기자가. 그래서 저는 2007년까지 소문은 잔뜩 듣고 믿어지지 않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이 뭐였다는 얘기를 해도, 어떤 제보가 왔다고 얘기를 해도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머리 터지게 싸울 거예요. 그때도 저는 복수로 후보지를 정했겠지. 대략 여기 여기 이렇게 이 시가지 오른쪽이야 여기겠지, 왼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 길이 서울 가는 길이잖아요. 서울 가는 길이 여기인데 여기 이쪽에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쪽 그러면은 이렇게 시가지를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는 이 시가지의 오른쪽일 수밖에 없어요. 또 터미널을 시가지를 키운다고 운산이나 음암에 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 시가지에 있는 학생이나 젊은 친구가 서울을 가야 하는데 음암이나 운산까지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도 되는 현재 터미널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온 게요? 그래서 터미널은 이 부분 이렇게 시가지에서 이 동쪽 부분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2009년도에는 이렇게 세 군데쯤 후보지를 두고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2015년에 추진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앙투용심사 그 결과를 기억을 받아서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후보지가 세 군데였는지 한 군데였습니다. 제가 잘못 알은 거죠. 여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등기부 등본이니 시청에 저한테 공개한 그런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이거 안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안 보이셨죠? 제가 정보공개 청구했던 내용들이요. 제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핸드폰으로 안 보이지만 보이실 거예요. 여기 2019년 7월 19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게 거짓말인지 이렇게 8번째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내용은 화가 나서 쓴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얘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 그리고 그 서산 시내권에 터미널을 옮기면 경제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건물주, 상인 등 여러가지 조직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보를 계속 하고 또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했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다 합치면 한 50kg A4용지로 인쇄했을 때 50kg 이상 될 겁니다. 등기부 등본이 지금 다른 사무실에서 다시 분석하고 계시는데요. 도착하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터미널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렸고, 과거에 서산 시내가 어땠고 왜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원하지 않고 시정부가 준 자료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네 그럼 괜찮은 것이고, 서산 시민이 전부 다 또 괜찮지 않네 그럼 괜찮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그래서 지금 막 여론몰이 하고 사람들을 뭉치고 한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 문서로 저한테 제공된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엔 훨씬 더 재미있게, 흥미를 끌만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인터넷 같은 거는 우리 또래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글쓰기도 많이 하고 뭐 그림 편집도 하고 자르고 이런 거는 하는데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어렵네요. 조만간에 구독자 51만 5천인가 어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구독자를 확보한 조카나 혹은 조카의 팀을 서산을 불러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강주, 또 자막, 또 편집, 색깔 입히기 해서 현재 원시적인 수준의 방송을 벗어나서 조만간 대형 유튜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최소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고 쏙쏙 들어오도록 방송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재미나고 예민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